오늘 참 그리고 수상사격장은 뭐 내용 좀 봤죠? 뭐 네네네. 좀 찾죠. 일본은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니까 막 그냥 자꾸 흥분이 감정적으로 자꾸 올라와서. 아, 그 부국장님은 냉정하게 하시고 저는 고향이 여기니까 약간 고향 사람 편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쪽 주민이 반대한다고 1,500명이 반대해서 100명밖에 안 되는 곳으로 온다. 거기서 그냥 열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김준호, 공봉화, 김진호,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하여튼 오늘 또 뭐 우리 뭐 이 콤비 프레 워낙 잘 되니까 내가 든든하게 믿고 어떤 주제를 던져줘도 다 카베 되니까. 시작할 때 머리가 하얗고 원래 얘기하다 보면 좀 얘기되고 뭐. 예, 합시다요. 우리 저 부장님 뭐 그 마실 물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 물도 마시고 하는데 괜찮아? 네, 물려 있습니다요.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의 김준홍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시사 토크쇼의 영원한 두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공보학 변호사님,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 김준홍 부부장님도 재택근무라서 지난번 같이 화상회의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부부장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두 번째니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인사하십시오. 네, 이거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움직이지 않아도 좋고 집에서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우리 콤비들 다 이래가 오늘 주제를 이끄는데 사실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그 2021년도는 어떤 테마를 잡을까 할 때에 연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지역 사회에 좀 비전을 제시하고 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주제를 발굴해서 우리 시사 토크쇼에서 다뤄보고자 했는데 또 우리 시사 토크쇼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또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장기면의 수성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장기면의 수성 사격장은 여의도 면적이 약 4배 되고 1965년도에 아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 지금까지 한 55년간 우리 해병대라든지 뭐 미군이라든지 이렇게 잘 사격장으로 이용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어떤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증폭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보학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실은 한 55년간 계속 되어 왔으니까 그 사이에는 뭐 갈등이 조금 있어도 그 우리 장기면 그 인근 주민들께서 워낙 국가의 충성심이 강하셔서 참고 계셨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근자에 이제 주로 이제 헬기 사격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지금 터져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훈련 모드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종류의 그 군용 뭐 트럭, 장갑차라든지 지금 헬기 사격까지 되면은 비행기까지 뜨고 그런 이제 훈련이 시작되면 거기에다가 당연히 포소리, 기관총 소사하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잡음, 그 차들이 지나다니면은 그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진동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뭐 분진도 있고 아무 시골 마을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의 어떤 복잡한 그런 교통 문제도 사실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군사 지역이 되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근처다. 근처에 와서 막 총사되고 포사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안 살죠. 그리고 뭘 이렇게 관광지가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도 아름다운 인접한 곳인데 여러 가지 뭐 관광지를 유치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피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 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뭐 별일 없으면 땅값 한 100원 할 낀데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총사되고 그러니까 50원밖에 안 하는 거야. 예. 거기에다가 뭐 또 거기는 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도 뭐 시골 삽니다만은 그 소나 뭐 이런 그 가축들은 사실 굉장한 이런 소음하고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가축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이런 것들에서 뭐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는 건데 사실 참아왔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근데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총을 갈게 된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해되죠. 예. 예. 우리 부부장님은 이제 이때까지 어쨌든 55년간 잠잠해 오다가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 일어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갈등이 전폭됐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람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는요, 무시당했을 때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제 뭐 미군 그 아파치 헬기가 이제 사격을 뭐 옮겨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주민수가 많던 적던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해병대 포병 사격장으로 현재 수성 사격장을 해오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협조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한다, 국방부에서는. 예. 그런데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만이라도 여기 그 헬기 사격을 하게 됐는데 조금 시끄럽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린다 하는 얘기를 사전에 주민들하고 컨센서스를 가진 다음에 왔었어야 이제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평상시 이게 지금 두 개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해병대 포병 사격은 주간에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정한 또 포가 이제 곡사편지 뭐 직격편지는 몰라도 포를 쏘면은 빵 소리 났다가 쾅 하고 이게 좀 이제 포 쏘는구나 하고 이제 주민들이 인식을 알고 있는 데다가 인식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이게 지금 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연습은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도 기동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 대낮에도 사격 연습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평상시 내가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또 사격하는구나, 땅이 울리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던 거랑 틀린 현상이 막 벌어지면서 이게 뭐지 하고 주민들이 놀라가지고 그 사안을 늦게 알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이해심이 없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누가 그 50몇 년 동안 옆에서 쏴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순박한 주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주간이고 뭐 야간이고 할 것 없이 막 쏴야 되니까 이제 놀래기도 많이 놀랬을 거고 상당히 또 소음이라는 게 단순히 사격이 육지에서 그냥 쐈을 때는 중간에 이제 그 산들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의 파장이 전파가 되는 거가 조금 틀립니다. 예. 근데 이건 공중에서 하게 되면은 뭐 그냥 퍼지는 게 그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헬기가 오래 지나가기만 해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헬기가 움직이면서 사격을 공중에서 하니까 음파의 전파 속도가 이제 포경 사격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뜬금없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놀란 거, 그리고 또 그러한 사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인지가 안 됐던 거, 그렇게 막 패닉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막 그냥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 이게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감정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분노 그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두 분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표피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건 지난해 보면은 그 큰 원인이 이제 포천에 미군들은 그 사격장을 로드리게스를 하죠.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이루어졌던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연습장을 이제 우리 포항 그 장기민의 수성 사격장으로 이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본격화 됐죠. 근데 지금 얼마 사격했죠. 연습하다가 또 주민들 때문에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또 시작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그러면은
이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기는 이유가 이 국방부가 이야기했는 건지 주민들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제가 주민들이 이야기한 건 딴 이야기인데 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선 면적이 그 사격장 면적이 그 포천 사격장보다도 적고 또 사격장 인근 1km 이내에 그 민가도 이 훨씬 적다. 뭐 아까 얼마 했습니까? 1,500명하고 포천에는 1,500명이고 수성내는 한 100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에서는 이제 또 수성 사격장의 이 사고 발생 빈도도 낮다 등등 이유를 들어가지고 군에 이제 이 이전을 하려고 하죠. 물론 주민들 동의를 받은 거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봐도 조금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공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토론을 한다 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예. 국방부가 왜 옮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포천에서 이쪽에 이렇게 헬기 사격장을 옮겨서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매체에 대한 발표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님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죠. 그 예. 반대 대책위원장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 말씀은 아니 이게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예. 어? 우리나라가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북한 그 정부가 자기 나라하고 가까운 데서 계속 이렇게 가시권 내에서 이런 형태의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좀 상대방한테 좀 뭐 어떻게 잘못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예. 안 보이는 대로 옮기자 이렇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포천 그 로드리게스 그게 이제 영평 사격장입니까? 예. 거기에는 뭐 면적이 훨씬 사실 크지만 지금까지 뭐 사고 건수가 뭐 상당히 있었는데 현재까지 수성은 사고 건수가 전혀 없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인근 주민이 한 1,500명 정도 그 주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쪽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 사실은 그 우리 장기면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포천 쪽 분들보다 훨씬 국가 충성도가 높은지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어요. 예. 또 1965년부터 이게 이제 사격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군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예. 훈련 오면 사격 훈련 오면은 밤에 사격 훈련하다가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요즘 같은 겨울에 김치떡 이런 거 훔쳐갔다는 거야. 배급이 시원찮으니까 그럼 이제 아이고 자식 같은 애들이 와서 김치 훔쳐가서 그래 가서 밥 먹는데 그 시비 걸지 않았다는 거죠. 뭐 심지어 살도 훔쳐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국가가 그래도 국방의 의무에 국민들이 충성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지금까지 자식들 그러니까 자식들 그러니까 그리고 포소리가 들려도 처음에는 막 신경 쓰다가도 쿵 소리 나면 막 자장가처럼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까 부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난사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저거는 분명히 그 포천 영평 그 로드리게스에서는 사고도 많이 났고 그게 뭐 도비탄이라든가 유탄들이 뭐 집으로 날아 들어오고 이런 사고가 생기고 했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한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황당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 국방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발단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우선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설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국장님은 뭐 국방부 이야기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국방부 이야기가 아까 대충 이제 비친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그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고건 이제 면적 때문에 사고건 수가 이제 포천에서는 많았고 수성은 제로니까 안전성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경제 쪽을 얘기해서 통계를 많이 다뤄서 이제 알지만은
뭔가를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천에 사격을 한 거가 포항에서 수성 사격장에서 사격하는 거는 해병대 포병연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수가 다 있어가지고 이제 좌표 불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군인들 그 사격은 뭐 대단하잖아요. 정밀 사격 진짜 1m의 거리에 대해서 다 들어가게 때리기 때문에 사고 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포천에서도 동일하게 포병이 사격을 옥사포로 그 사격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났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천 영평 사격장에는 헬기 사격에서의 사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헬기 사격이라는 거는 헬기가 되게 뭐 튼튼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이게 취약하거든요. 그 비행기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사격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풍이 불거나 그러면 헬기 기체가 흔들리면서 총을 쐈는데 총을 쏘는 순간 흔들리면은 엉뚱한 대로 그냥 유탄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제로라 그러더라도 만에 하나 수성으로 미군 헬기 그 사격장이 이사 오면은 당연히 수성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건수 비교해가지고 이전 사유를 대는 거는 동일한 재원에 동일한 사격이 있었는데도 포천에서는 사고가 나고 여기는 사고 안 났다. 단순히 면적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모를까. 단순히 사고 건수는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그러면 아마 헬기 사격 때문에 났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유 자체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포천이 결국은 그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이사하겠다는 것가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단순히 1,500명이 중요하고 100명은 뭐 국민도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장기 주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보다는 저는 애초에 주민들이 그곳에 살게 된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천이라는 거는 DMZ가 있고 저도 거기서 옛날에 뭐 훈련도 받아봤지만 아니, 그 최전방부대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고 주민들은 그러더라도 되게 싼 땅값에 아무도 안 살라 그러니까 되게 그 자기의 재산상에 투자를 안 하고도 주거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인내를 각오하고 주변에 전방부대들도 많고 언제든지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위험지대라는 걸 알면서 감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장기는 후방 중에서 최고의 후방인데 거기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사를 한다. 그 사격장을 이사한다. 그런데 이사하는 이유가 많은 1,500명이 반대이기 때문에 주민이 얼마나 적은 대로 가겠다. 이건 논리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포천 시민이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포천이라는 도시의 형성 자체가 애초에 그런 걸 감내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게요. 예. 이 사격장이 한 곳에만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분산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영평 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한 곳에 그게 집중되어 있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 지금 장기에 있는 여기 수성 사격장은 지금 제곱미터로 하면 1246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 그 평수로 하면 한 500만 평 정도 된다 그러죠. 450만 그러니까 평. 500만 평 가까이 되는데 500만 평 장기 전체 면적이 한 3,300만 평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건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좀 흩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흩어져 있으니까 뭐 약간 그 중간을 연결하자 이래서 제가 보니까 뭐 소미기 마을인가? 그거를 매수를 하고 원방인지 널목인지 하는 중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중간 땅을 이렇게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야. 사들여서 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야. 이게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은 불안감이 덜 할 텐데 이게 하여튼 그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약간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이 아파치 헬기라는 게 사실은 코브라 헬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다른가요?
하여튼 아파치 헬기는 이게 탱크 킬러, 원거리 탱크 저격용 예. 킬러인데 이게 유명해진 게 이라크 전쟁 때 한 8대가 투입됐는데 이라크 탱크들을 작살을 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이제 화력이 대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분당 그 600발 정도를 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화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공중에서 분당 600발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분 쏴대면은 근처가 거의 뭐 이 난리 나는 거야. 소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기체가 흔들릴 경우에는 그 도비탄이나 유탄이 이렇게 날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합해 보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약간 불안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겹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문제 이제 차분하게 한번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는데 부장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제 그 포천 연평 사격장 신고 건수는 29건이고 이 수소사격장 연건이라고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시 하루에 한 번 닦는 사람하고 하루에 10번 닦으면은 접시 깰 확률이 10번 닦는 사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 속마음은 아까 우리 공 변호사님 위원장님과 뭐 이렇게 대화를 해봤다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이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관적인 이야기보다는 매일신문에 2021년 2월 24일자로 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그래서 이제 장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섭섭해한 이유는 이제 옮긴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분들이 이제 언론에 비친 주장은 첫째는 아까 우리 공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북 기조 변화다. 그러니까 좀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좀 더 비화돼가 수도권하고 TK 지역 차별이다. 막 그쪽에 하는 걸 왜 이쪽 가졌느냐. 그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좀 논리인데 포항 해병대 항공대대가 시설됐으니까 해병대 항공대대 사격 연습하는데 아파트 헬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속내를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해병대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 비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해병대 관계자는 항공대대에 관한 항우 일정은 주민들의 이야기와 달리 현재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며 훈련장 이전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국방부가 정치적 영향보다는 여러 여건을 따져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병대는 민군 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국방부가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TK 차별이다, 대북 기조 변화다 이런 거 그런 정치적 영향보다는 여러 여건을 따져 정한 거다 이렇게인데 변호사님 그래서 여기서 여러 여건 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있어야 되죠.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 여건은 어떤 여건을 한 것이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합당하게 설명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기사를 읽어드리는데 국방부에서는 여러 여건을 따져 정했다 하는데 여러 여건을 혹시 추측되는 게 있습니까? 딱 여건이라 그러면 그거죠. 반발하는 거. 근데 국방부가 만일 주민 1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를 가지고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큰 오산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 수성 리에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지만 적어도 포항이라는 50만 도시의 한 구석에 들어간다 그러면 포항시 시민 5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포항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여건이라는 게 거기 주민들도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 사람들만 잘 다독거리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만일 판단을 했다 그런다면 그건 진짜 오산이라고 봐야죠. 그걸 좀 추측해 보면은 지금 이제 65년부터 이게 수성리 사격장에 사실은 그 사격 훈련 또는 유사 관계의 어떤 업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뭐야 그죠. 방위산업체 저기 어디죠? 풍산금속. 풍산금속에서 이제 무기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와서 시험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왔는 게 해병
그다음 해군 부대도 있고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도 거기 와서 사격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뭐 주한미군 뭐 곡사포, 직사포 부대들 와서 했고 헬기 사격도 전혀 하지는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했고 이제 풍산금속 같은 이런 방위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를 만들면 거기 와서 시험 사격을 또 하는 장소로도 이용을 하고 하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수성 사격장이 많은 역할을 55년간 한 거는 맞죠. 예. 그 기존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조금 몇 개 더 보탠 거야.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이제 아파치 헬기 사격이 이제 이게 떠오르니까 더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주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신 건데 아마 국방부에서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추측컨대는 지금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왔고 별탈 없이 잘 해왔으니까 뭐 조금만 더 연습을 하는 장소를 좀 활용하면 안 되나. 그 찾다가 그냥 여기를 선택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주민들이 잘 협조해 왔잖아요. 60년대, 그렇죠. 55년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주민들한테 절차라든지 동의를 무시하고 이제 헬기장에 오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배신감까지 느낀다. 우리를 홀대하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 부국장님은요. 이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 뭐 수성 사격장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는 포항의 역사랑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년 전에 그 6.25가 터졌을 때 이제 포항 지역은 이제 뭐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이 미군 그러면은 조금 알레르기가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미군이 같이 참전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포항에서는 흥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닷가로 장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그 미군의 그 함포 사격이나 그 비행기 그 폭격이 5인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하죠. 그래서 그런 희생 사건이 있었던 거를 주민들이 다 이렇게 우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적어도 포항은 낙동강 최후의 그 전선의 보루로서 이제 형산강을 끼고 있었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1950년 7월 18일에 미군이 한반도 최초의 미군 상륙작전이 일어난 지역이 포항이거든요. 그리고 51년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은 또 미 해병 1사단하고 국군 해병대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북한군 14단 게릴라들이 그냥 그 밀고 내려왔을 때 그 게릴라를 그 소탕하는 작전의 그 해병대 기지도 포항 그 저기 동해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병대가 창원에서 이 그 포항으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전해와 가지고 당연히 훈련을 하니까 수성 지역에다가 사격장을 만들어서 지난 55년간 훈련을 해왔던 겁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한 것은 같이 마지막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보루가 포항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또 같이 이 해병대가 같이 열심히 그 싸워가지고 이렇게 포항을 지켰다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다 같이 뭉뜨려져가지고 아 그럼 우리가 저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고 여기 해병대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있으니까 나 내 자식 거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하고 그것을 양해해서 그 해병대의 사격에 대해서는 큰 저거 불만 없이 왔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 지내온 거니까 아 저긴 조용하고 주민들 악의도 별로 없고 그렇다라는 것을 반대로 선의를 악의로 갚는 거나 마찬가지 행동이에요. 요번의 그 사건. 그래서 주민들이 더 분노하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역사적인 어떤 6.25 때부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겪었고 같이 희생했지만 그래도 다독거리면서 왔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55년간 조용히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옛날의 방식으로 말 그대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 없이 그냥 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겠다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그동안 그 선의로
배려해 준 거에 대한 거에서 완전히 뒤통수 때린 거랑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주민들 스바닥한 마음은 우리 네. 공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반대 대책위원장님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첫 말씀이 예. 우리 장기에 있는 모든 그 시골 사는 분들은요, 국가에 대해서 충성도는 전국 어느 못지 않습니다. 예, 이 맞습니다. 말씀부터 먼저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참아야 되는 부분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참았고, 우리는 누구보다 국가에 충성하는 백성입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의식도 있지만 저는 시골에 사는 분들은 당해도 이것이 당하는 거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어떤 뭐 보상 관련 법에 의하면은 이게 반경 얼마 내에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의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법도 사실 있긴 합니다. 예.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얼마 되지 않고요. 그 제가 봐서는 내가 국가에 충성하고 이 국가가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다 마쳤지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의식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골 사는 분들은 옆에 와서 저렇게 막 잠 못 자게 팡팡 쏴도 그냥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포천에서 싫다 그래서 헬기가 이리 날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될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국민 누구에게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견뎌왔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주든지 우리가 잘못했고 여러분들의 피해를 끼쳐서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그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느냐. 사실 그 설득하는 뭐 그런 과정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 뭐 장기면에 계신 분들을 제가 시골 분들이라고 그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랑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모처럼 우리 세 사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하기에 우리 장기면에 사신 분들 상당히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도 강하고 이거를 자칫 또 뭐 정치적 이해탁실이나 또 혹은 논리적 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 감정인지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갈 필요 없이 그분들이 이때까지는 잘 협조해 왔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의 제가 깊이 느껴지는 거는 포천에서 어차피 로드리게스에서 훈련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거기서 해결을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타협을 봐야지. 거기서 안 된다니까 무슨 합당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날아왔는데 오면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절차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운함, 국가에 대한 서움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국방의식이 강하다했죠. 충성심과 애국심이 강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주민들 입장에서 저도 이 공감을 하고 국방부에서 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갈등이 수면에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나와서 조사를 중입니다. 그죠?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뭐 가고 방문 따고 여러 가지 중재에 나서고 현장 피해도 조사하고 뭐 헬기 훈련 도입 과정에 뭐 문제는 없나 이렇게 조사한 후에 조정안을 낼 계획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냐면은 국방부가 이제 뭐 권익위하고 의견을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국방부 발표로는 수성상자 일대를 아예 막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 발표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화난 데다가 불을 뭡니까? 불난 데 기름을 더 뿌린 격이죠. 우리 세 사람만이라도 만약에 이 갈등을 푼다면은 어떻게 매듭지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그 부국장님 같은 경우 국방부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사실은 조금 챙겨봐야 될 게 예. 저는 이게 사격훈련장이 예. 해병대도 아니고요. 예. 다만 해병대의 항공대대를 한다는 걸 탈을 씌워가지고 예. 실제 사격훈련하는 건 미군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사격하던 그 사격훈련장을 시끄러우니까 옮기라고 해서 아마 이를 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국방부도 입장이 되게 곤란할 거예요. 이게 미군이 이제 할 데가 없어지니까 예. 용산기지 이전했을 때 저걸 했던 것처럼 예. 미군도 사격장 어딘가는 하여튼 만들어줘야 되는 그 아이디어라 그럴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게 났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 그런다면은 이게 포항은 특히 이 미군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가 심한 동네거든. 이게 포항에 미군 부대가 옛날 저기 그 두호동에 있을 때도 또 그 팀 스피리트 훈련할 때도 하여튼 미군들이 사건 사고를 엄청나게 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건을 쳤는데도 시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많이 그랬고 뭐 소파 규정도 뭐 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제 미군들이 뒤로 딱 그 뭐야 숨어가지고 국방부 보고 빨리 갖다 해결해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적어도 이 미군 관계자들이 과거 아예 저기 6.25 때 여기 포항 지역에 민간인 그 오폭해가지고 흥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그 해안가에서 그 포항의 주민들 많이 저기 그 피해를 희생을 당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부터 우선 사과하고 우리 옛날에 그때는 우리도 뭐 저기 그래도 대한민국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폭도 하고 오인 사격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 그렇지만 이제 한미 간에 동맹 간에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미군들이 여기에 이게 지금 미군이 사격장만 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와가지고 그냥 훈련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번에 지금 하다가 멈춘 이유가 탄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격을 하다가 헬기가 이제 탄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량으로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사격장으로 가야 되는 걸 주민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격이 멈춰졌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미군들의 그 탄약을 또 날르는 수송부대는 또 미군들이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안 댕기던 그동안 없어졌던 미군들이 출몰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사고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방부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건 미군들의 사격 훈련용이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명쾌하게 밝혀야 되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만에 하나 미군들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한미 뭐 군사 협정은 둘째치고 적어도 이번에 오게 될 때는 장기에 왔을 때 미군들이 만약 사고 치면은 한국의 뭐 내국 법령에 의해 가지고 뭐 처벌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서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2, 3차적인 피해를 절대 안 일으켰다고 뭐 각서를 쓴다든지 뭔가를 그쪽에서는 줄 거를 주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군사 보호구역 만들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뭐 내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좋아 공중에다가 뭐 탄약을 싣고 와가지고 보호구역 안에 쏘는 건 좋지만 추가 탄약을 가기 위한 그 길은 그건 지방도니까 그 지방도에만 차단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건 우리 포항시 땅이니까 뭐 출입 통제를 하는 거는 또 포항시 맘이지 뭐. 이렇게 또 그냥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지혜롭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상식에 맞춰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 이렇게 그럼 우리 이렇게 맞겠다, 뭐 지정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상식을 벗어난 얘기거든요. 예. 우리 해결 방안 우리 공 변호사님은 국방부 입장을 한번 해서 변호사님이니까 좀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은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느냐, 뭐 좀 이따 나가야 되느냐, 뭐 그런 뭐 부분이 있는데, 뭐 사실은 제가 포항의 이런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국가적 대사를 얘기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우리가 자주국방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방부 차관이 포항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한미 동맹 관계를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당연히 국방의 신성한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도 있지만 국방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 해결 방법은 걔들이 없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면은 사실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결국은 주민들과의 협상 문제와 보상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종착역은.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혹시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자칫 잠재 확대 재생산해서 해석을 잘못하면은 또 제주도 저 강정 해군 기지나 사드 그것이 그런 차원은 아니죠. 또 이게 무슨 반미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군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조합미군사령관이 있죠. 훈련할 장소가 없다고 실제 그래서 훈련을 안 하는 군대는 어떤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데 문제는 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장한 것도 우리 포항시만에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혹은 우리 이 장기면 수성 사격장 거기 인근 주민들한테만 특별히 대우달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때까지 나온 거 보면 포천에서 나오는 그 지역 대책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정책 제시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속상한 거는 포천에서 이런 문제가 났을 때에 파트너 그때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왔고요. 또 그때 당시 마이클 빌스 주한미 8군 사령관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달래라 하고 이랬는데 포항에 문제 생겼을 때는 저는 국방부에서 어떤 높은 분이 왔는지 저는 제 기억에는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천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이 났잖아요. 거기서 주장한 걸 보면은 제가 여도 언론에 났는 건데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포천 시민과 군의 무력 충돌 위기 해소 방안으로 연평 사격장 갈등 관리 협의회 주관 부처를요 국방부 차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시켜 놓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대체에서 참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연평 사격장 지원 특별법 가칭 제정 이걸 요구했고 또 연평 사격장 피해 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그 나서주기를 그 포천의 경우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한 거라면은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한 것이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 급부를 요가 최대한 이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또 지금은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제시하면서 어떤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하지만 이것을 자칫 잘못해가 우리가 무슨 지역 이기주의처럼 절대 그래 비춰져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차원도 아니죠. 지금 저는 봤을 때 두 분께서도 말씀하듯이 우리 장기면에 계신 분들 정말 양반이고 순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정부에서도 그분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주민 여러분 그동안 사실은 50년 넘은 긴 세월 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은 포항 시민 입장에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인권을 생각하고 민의를 생각하고 하는 민주주의에 이제 앞섰다고 하는 미국 그리고 또 거기에 미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이 동맹이고 같은 수준의 어떤 국격을 가진 주민들을 상대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포항 장기면에 이전하는 데의 프로세스 주민들과의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봐 주기를 그렇게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Don't to the others when you don't want.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거는
네 경우에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 국가 안보는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과제죠. 이제 그 국가 안보는 결국 군사력이고 군사력 훈련장인데 이 훈련장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죠? 더욱더 이 군간민이 더 결속해야지만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필요하다면은 그 지역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아픔도 달래주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서 어떤 그 뭡니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순리적으로 갔을 때만이 이 군민이 더욱더 또 결속이 생기고 또 이 훈련장도 앞으로 다른 곳에도 더욱더 이제 생겨가지고 또 훈련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이 방법을 바꿔서 이 주민들의 이 속마음을 좀 보시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중복된 말이지만 무슨 포항시만 특별히 요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포선에서 했는 어떤 프로세스 정도는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두 분하고 굉장히 오늘은 이제 서로 공감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고맙고요. 또 다음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인사드리죠. 예, 고맙습니다. 공자의 그 논어에 나오는 구절을 영어로 기소 불력은 물시여인이라 그걸 영어로 딱 하셨네요. 아, don't do 하면서 What you do 이 성경에도 있다 근데 나는 크리스찬 아니라서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이 말이? 저기 인류의 황금률이라. 그래. 다른 사람은 네가 원치 않는 걸 다른 사람 하지 마라. 그건 인류 보편의 황금률이니까 어느 다 있겠죠.